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벌써부터 이상 조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오늘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 한국은행에서 놀라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2024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인데, 이 안에 한국은행 조사 집계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집계 이후로 첫 감소했다는 거죠. 물론 은행권 가계대출은요,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1월달에는 마이너스 4.7조 원, 2월달에는 마이너스 2.7조 원이었죠. 자, 그런데 그동안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거는 기타 대출 중심으로 감소했거든요. 1월달에 무려 마이너스 4.6조 원, 2월달에 2.4조 원이었죠. 자, 이 기타 대출이 무엇이다? 신용대출, 사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이런 것들을 기타 대출이라고 분류하는데, 그동안에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치솟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보너스 받고 아니면은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전부 다 신용대출부터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주택담보대출 감소세가 2월달에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아파트 거래 멸종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감소한 것이 이상한가? 야,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줄었는데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은요, 아파트 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전세자금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2000년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연간 추이를 보잖아요. 이게 회색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쭉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재밌는 것은 매매 가격은 2010년 이후에 하락폭을 나타냈지만 전세 가격은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했다는 거죠. 어지간하면 하락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전세 가격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갔으면 전세자금 대출 규모도 늘었으면 늘어났지 줄기가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취약한 이유가 자가 보유자,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모두 다 변동금리로 대출 받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껑충 뛰어 올라가면 모두가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전세자금 대출마저 감소세로 돌아갔습니다. 왜 감소세로 돌아갔을까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반환하고 더 안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빚을 갚은 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상성역 포레스티아, 이 아파트 전월세 계약건을 봤더니 6억에 거래됐던 전세 계약을 5억 원에 갱신했고요. 6억 2천에 계약한 전세 계약을 4억 7천에 낮췄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6억 2천에서 4억 7천, 그리고 6억에서 5억으로 낮추다 보니까 세입자가 어떻게 움직였다?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았잖아요. 이것을 전세대출 상환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전세자금 대출 감소세가 나타난 겁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요, 세입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세 매물도 넘쳐나고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러 돌려주거나 여월세를 제한하면서 거주할 것을 요청을 해요. 자, 이게 무엇인가 연결된다? 거주 비용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돈을 돌려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허덕이는데 나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다 보니까 편하게 기존에 살던 집에서 거주가 가능한 거죠. 오랜 시간 내 집 마련을 희망했던 무주택자도 최근에 포기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도 있고요. 지금 집 사면 취득세의 대출이자의 고생길이 훤하니까 그냥 현재 전세 연장하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볼까? 그래서 현재 전국 매매 수급 지수가 74밖에 안 되고요. 수도권은요 70이 안 돼요. 69.5 수준입니다. 자, 이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이 넘어가면은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은 매도자가 많다는 뜻인데 70이면요 매도자가 여전히 아주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초급매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매수자보다는 더 많다는 의미도 된다는 거죠. 이런 무주택자가 패닉 바잉으로 집을 사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매매값이 급등했을 때? 아니에요. 지금도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지역 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안 나타나요. 무주택자가 패닉 바잉으로 집을 사는 시기는요 바로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입니다.
실소자를 움직이는 키는 전세값이에요. 매매 가격과 더불어서 전세 가격이 같이 급등했을 때 실소자가 대거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자, 오늘 전세 가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금리 수준이 같다면 매년 1분기 전세 가격이 가장 낮다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9월달부터 11월달에 입주하는 아파트, 12월부터 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모두 다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1월달, 2월달에 집중적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1월달, 2월달에 한시적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다 보니까 같은 수준의 금리면 이때가 전세 가격이 가장 낮은 겁니다. 자, 현재 전세 시세는요, 여전히 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모두 30-40% 급락을 했지만 매매는 조금 회복했어요. 하지만 전세는 여전히 가장 바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까요? 쇼킹 부동산은요, 2023년 부동산 전망에서 올해 1분기에 결정되는 게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고점과 전세값 바닥이다. 그래서 1분기 이후에는 금리가 서서히 낮아질 것이고 전세 가격도 고점을 찍고 낮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근데 전세 가격에서 벌써 그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는요, 임대차 계약 중 전세 거래 비중입니다. 기사 하나 볼게요. 치솟는 월세 감당 안 되네. 전세 비중 2달 연속 늘어 작년 12월 달에 임대차 계약 중에서 전세 계약 비중이 49.5%였습니다. 절반 이상은 월세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임대차 계약 중 전세 계약 비중이 56.5%, 2월 달에는 57.9%까지 올라갔습니다. 2달 만에 한 8%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자,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된 이유 간단합니다.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인터넷 은행 중심으로 3%대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뿌리고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많이 낮추더라고요. 지금 2년 고정금리 기준으로 4.2%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해졌기 때문에 전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갑자기 전세 수요가 늘어난 거 깡통 전세 이후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깡통 전세 여파, 아파트 전세 계약 다시 늘어. 지금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0%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깡통 전세 문제는 뭐죠? 매매가고 전세 가격이 붙거나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걸 깡통 전세로 의미하잖아요. 여기 한번 뒤인 세입자들이 더 많은 주거비를 내더라도 아파트, 안전한 주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빌라나 오피스텔에서는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게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일입니다. 드디어 현실화가 된 거죠. 사람들은, 세입자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거를 선택하게 돼 있고 또한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아파트 전세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세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올 2월 달의 거래량 11,272건이에요. 2022년 3월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될 겁니다. 아직 등록 가능 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등록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입자를 구하기가 과거보다 쉬워졌다는 겁니다. 진짜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는요, 세입자가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요, 조금이라도 싼 전세는 금방금방 나간다고 하네요. 자, 또한 전세가격 하락폭 역시도 통계상에 축소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작년 12월 19일 날 마이너스 1.13%였는데 현재 마이너스 0.58%로 매주 큰 폭으로 전세가격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전세 매물 감소세도 빠릅니다. 서울 전세 매물 54,000건에서 47,000건까지 한 2달 만에 줄어든 상황이고요. 경기도 전세 매물 같은 시간 동안 69,000건에서 56,000건으로 13,000건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요 증가가 거래 증가로 연결됐고 매물 감소와 하락폭 둔화로 연결되는 구조죠. 자, 지금 이 현상이 잘 나타나는 곳이 지금 입주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던스입니다. 3,315세대의 대매머드급 대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작년 1월 달에 구평 기준 전세 최저가가 9억부터 시작이었어요. 자, 입주 딱 시작하니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10억 하던 전세 매물을 11억으로 올렸고요. 10억 하던 전세 매물 12억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입주 후에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입주장에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1분기 입주 물량 영향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뒤늦게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지금 막 급등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드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전세 가격 하락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한 바닥, 한 5천만 원이라도 좀 올라간 가격에서 거래되는 게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주요 지역 중에서는 전세가율이 50%안 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전세가율, 매매 가격 10억인데 전세 가격이 4억 5천 이런 수준이니까 전문가마다 전망이 좀 다르거든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낮으니까 전세 가격은 그대로 있고 매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더 큰 기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서 정상적인 전세가율 수준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세값 상승은 갭 투자 유입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집값은 내가 원하는 수준은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마다 각각 목표하시는 주택가격 전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거기까지 돌아오시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로 알아요. 지금은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빨리 반등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집값 바닥을 예상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오지 않는 이유 영상 뒤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이것을 보신다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